토트넘에 대해 감독님이 전술 브리핑을 할 때 토트넘은 중앙에서 강력한 압박을 해서 전방에 있는 공격수 손흥민과 케인에게 공이 배달되지 못하도록 하면 몹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드필더에서부터 손흥민과 케인에게 공이 배달되지 못하도록 할 때 토트넘이 고전했던 첼시전 비디오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전 비디오도 많이 봤죠. 특히 좌우 풀백이 좀 불안정해서 압박에 취약하더라고요. 우리는 손흥민이 분명히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바로 풀럼하고 할 때는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후반전까지 엄청나게 뛰던데 3일 쉬고 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 과연 저 정도로 뛸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우리의 예상대로 케인과 손흥민은 매우 지쳐 보였어요. 그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2-3일 만에 한 경기씩 벌써 4경기를 하고 있는데 안 지치겠어요?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실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서 제 컨디션이 아니냐? 손흥민에게 단 한 번의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막느라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손흥민 때문에 졌습니다.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치렀던 마르세유의 오른쪽 풀백 샹슬 름멤바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저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마르세유의 감독 투도르 역시 경기 후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를 결정지어버렸다면서 손흥민의 단 한 동작 때문에 2대0으로 지고 말았다고 말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드 매거진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왔어요. 이 3명은 풀럼전에서 폼이 좋았으니까요. 우리는 토트넘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토트넘은 공격진보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하면 공이 전진이 안 되고 그러면 공격진인 손흥민과 케인이 중앙으로 내려올 거고 그러면 손흥민과 케인을 압박하면 공은 다시 수비 쪽으로 리턴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히샬리송이 갑자기 중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손흥민과 케인에게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케인이 치고 들어올 때 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 위치에서는 손흥민이나 뒤쪽에서 돌아 나오는 호이비에르에게 바로 연결해야 했는데 골 욕심 때문에 자신이 드리블을 하더라고요. 케인은 저게 단점이에요. 가끔 동료를 못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의도가 있거나 실력이 안 되거나죠. 그런데 케인 정도가 동료를 계속해서 못 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볼을 내줬는데 손흥민에게 볼이 연결되면 손흥민은 양발을 쓰기 때문에 케인보다 훨씬 막기가 어려워요. 손흥민을 막는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는 건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좌측과 우측 어느 방향에서 손흥민이 슛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했는데 케인은 저 위치에서 손흥민에게 다시 리턴을 줬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이 드리블을 하고 들어가요. 케인 위치보다 손흥민 위치가 훨씬 골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안 주고 그냥 자기가 차버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손흥민이 착해도 너무 착하더라고요. 은멤바는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요. 체력에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은 단 한순간 방심하고 마크를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공격인데 호이비에르가 중간에 공을 커트하면서 역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압박을 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아주 많이 올린 상태였죠. 이 공이 손흥민에게 갔고 손흥민이 케인에게 주고 바로 돌아뛸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직감했어요. 제가 분명히 먼저 수비 지역으로 복귀해서 뛰었는데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속도를 내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속도였어요. 놓치면 노마크라 어쩔 수 없이 태클을 걸었는데 퇴장을 직감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흥민은 너무 위험한 공격수예요. 마르세유의 감독 투도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몹시 어려운 상대고 그들의 홈경기는 우리에게 몹시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반전을 우리의 흐름으로 아주 잘 운영했어요.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을 막느라 은멤바가 퇴장당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죠. 그 이후의 경기 흐름은 토트넘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수준 높은 팀을 상대로 숫자가 한 명이 부족하면 이건 재앙입니다. 콘테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전반전은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한 명을 퇴장시키고 나서 우리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후반전은 우리가 주도했고 손흥민이 활약 덕분에 결국 히샬리송의 골로 우리가 승리했죠. 손흥민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상대팀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선수예요. 케인은 공도 못 잡고 아무런 찬스도 이번 경기에서 못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이 두 명은 우리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살인적인 일정을 치러야 하는 토트넘의 경기에 거의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이제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플레이가 너무 이기적이라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라리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버리는 게 낫다. 케인 없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다. 요즘 하는 인터뷰 보고 감독인 줄 알았다. 의도적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주지 않으면 불처럼 화를 낸다. 너무 시건방지다는 의견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번지며 국민 비호감 선수로 낙인 찍혀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맨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식어가는 1일 영상 제작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월드 매거진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